한적한 새벽,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부둣가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무비디 바비디 뷰입니다.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좀 잔인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일단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산탄총, 전기톱, 그리고 일본도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오시나요? 그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풀 영상 보시면 남자의 그 소중이가 다 나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요새 좀비 영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영화 직소 같은 고어물들 잘 보시는 분이라면 뒤로 가기 누르셔서 풀 영상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보안관 트레일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강아지 때문인데요. 안타깝지만 편하게 보내주기로 합니다. 보안관이자 인디언인 트레일러는 아내로부터 아들이 경찰서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인디언이라는 점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아들은 늘 사고를 치고 다녔죠. 그런데 아들을 꺼내주러 가려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호출을 받은 트레일러는 부둣가에 잠시 들르기로 합니다. Be your boss. Look inside. Dad, you service for 60 years. I never seen nothing like that. 한참 전에 죽은 물고기가 계속 움직이자 태워버리기로 하는데 강아지를 실은 트렁크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총으로 한 번 더 죽이고 물고기와 같이 태워버리죠. 트레일러의 아들 조셉은 친구 리솔과 수감되어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신 중인 조셉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그때 계속 기침을 하던 백인 친구의 상태가 나빠지자 경관님을 부르는데요. 상태를 살피던 경찰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당하자 경찰은 옥수수를 털어버리는데 이런 문제는 이곳에서만 벌어지던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좀비들이 날뛰기 시작하였고 마을에서 이러한 신고가 빗발치게 되자 서둘러 출동한 트레일러는 소름 돋는 광경을 보게 되죠. 연달아 사람들이 미쳐가는 모습에 트레일러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살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머리판으로 여자의 안화상 융기와 인중뼈를 으깨버리죠. 트레일러는 다급히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다행히 그녀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구급차에 있던 좀비에게 공격당하게 되는데 인디언 동료가 와서 전기톱으로 구해주죠.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시체들을 불로 태우면서 6개월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황폐해져 버린 세상. 트레일러와 그의 동료들은 안전지대를 형성하여 작은 마을을 만들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좀비에게 물려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받아주지만 몸이 약해져 조금이라도 변할 조짐이 보인다면 어린아이라도 살려둘 수 없었죠. 이 안전지대에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리였습니다. 인디언 마을과 백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데 좀비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어서 항시 지키고 있어야만 했죠.
그렇게 이들은 이곳을 구축해왔고 지금까지 별탈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문제입니다. 누구는 면역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 탓만으로 멀쩡해 보인다면 안으로 들여보내주곤 하였는데 리솔은 이것에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누가 됐건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 주장했고 명색이 보안관이었던 트레일러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좀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자유로웠던 삶을 그리워하는 리솔은 최근에 들어온 신입을 넘보는데 그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감염이 되어 있었고 내침받을까봐 괜찮은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죠. 다들 아시겠지만 남자가 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 저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어서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잖아요? 나 진짜 손끝 발끝부터 시작해서 피부 바깥부터 피부 안쪽까지 최대한 그 좀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 오로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마을을 지켜왔던 리솔은 악마가 돼버립니다. 안전지대에 좀비를 풀어넣죠. Lysol. 순식간에 이곳은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마는데 Everyone stay calm. There's the other exit.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Wait!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니 문 바깥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뻔히 들리는데 도대체 왜 나가는 거야? 나가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개새끼야 말을 들으라고. 바깥에서 물자를 구해오던 트레일러는 무전으로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데 Joseph and 8 other survivors. I don't think anyone else made it. 소리 없이 좀비들을 처리하고 무사히 사람들을 구출하지만 좀비의 수가 너무 많은 나머지 트레일러는 목숨을 희생하고 가족들을 떠나보냅니다. Normal, real people. 탈출하던 중 누군가의 구해달라는 무전을 받게 되는데 리솔의 함정이었죠. James and Moon are just killing him. Thank you. See you around. 이들은 사람들을 좀비에게 먹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치가 발각되어 죽어버리고 말죠. Pretty good. You're gonna tell me where that fucking coward is. 그러나 정작 리솔은 다른 곳에 있었고 조셉의 임신한 여자친구를 좀비에게 먹이로 줍니다. 뒤늦게 구하러 가는 조셉. 여자친구는 이미 좀비에게 물려버린 후였고 리솔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행들에겐 좀비가 코앞까지 쫓아왔고 부상자는 많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곳에 남아 시간을 벌어주기로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무사히 도망쳤지만 여자친구는 점점 좀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좀비로 태어났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정상이었고 안타깝지만 함께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좀비 영화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분장이나 얼마나 리얼하게 좀비 연기를 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선 나름 괜찮은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비는 힘이 약하지만 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그 스릴감 있죠. 그런 쫄깃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좀비한테 물려도 뭐 그냥 좀 다쳤구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느껴져서 그 설정이 너무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디 바비디 뷰였고요. 영화 블러드 퀀텀이었습니다.